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네, 이거 양봉이 지금 3초봉인데요. 시가부터 해가지고 2%가 상승한 복이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3초 동안에 3%가, 3% 가까운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연속으로도 강하게 상승이 일어나서 불과 뭐 한 10초 정도 된 사이에 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현대힘스 이 종목을 잠시 이렇게 당겨서 보게 되면 여기도 보게 되면 앞에는 거래 대금이 뭐 거의 있는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게 약 2%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데 한 번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을 하죠.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NC입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있는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앞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죠. 갑자기 들어올리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어느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도 워낙 많고요. 그냥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토대로 여기서 상승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걸 토대로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남이랑 그 다음에 CCS 이 종목 때문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에 저는 가담을 해서 조금씩 매매는 했습니다. 제가 1월 마지막 1월 말쯤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 초전도체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성 데이터테크라든지 이런 쪽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얼마나 상승을 할까, 시장의 관심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저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엔 굉장히 돈이 많이 몰리는 것들도 있었고 CCS가 오히려 이제 2월 초부터 해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했고 오늘 처음으로 앞전에 음봉이 한 번 있었네요. 이때 음봉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등장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력의 흔적이 있다. 일단은 차트를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3초 동안에 2%를 올린다? 그러면은 호가창을 보고 절대로 매수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관점이에요. 어쨌든 세력의 흔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초예요. 3초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를 올리는데 2%를 올렸다는 얘기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렇게 치고 가는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등장하는 그 매수를 보고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이후에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다시 밑으로 내릴지 이거는 종목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보자 하는 순간에 주가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매번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종목들이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 아니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똑같이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내려오는 정도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들어올리는 척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들어올리지도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세력의 흔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언제든지 한 번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에 온다. 그래서 나는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호가창을 보지 않고 호가창에 휩쓸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 쪽의 그런 테마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결국엔 가장 강한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만
뭐 A, 뭐 B, C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 중에서도 이제 대장이 있고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한 종목이 이번에는 뭐 CCS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파워로직스 다음에 새롭게 신성의 그런 버프를 받아서 등장한 종목이 신성 ST라는 종목도 등장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테마가 있을 때 돈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있었고, 돈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 이런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으니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테마를 쫓아서 매매를 할 거면 결국엔 계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중심의 테마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이 중요하다고 여기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저점이 왜 중요한지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단 여기 있는 이 CCS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저점 있죠? 이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상승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가 딱 하나였거든요.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를 일부를 하고 이렇게 물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거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확신도 확신인데 너무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확신,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인 것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점을 지켜주는 종목 중에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이 종목의 저점이 지금 57,000원인데 오늘 저점은 57,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되면 위쪽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평선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매매를 잠깐 하긴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매매를 했습니다만, 오늘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여기 저점을 지켜주는 걸 보고 잠깐 여기에 올라탔다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엔 케어랩스라든지 오늘 이제 제주은행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쪽에 돈이 많이 쏠려 있었고, 인성정보 쪽에 돈을 저는 관리를 하고 싶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에코앤드림에 있었던 건 뭐 몇 가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거는 뭐냐면, 아래쪽에 이제 저점을 지켜주니까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상한가 단타를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상한가 이제 단타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타는요, 어쨌든 상한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상한가가 등장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하루 이틀 이제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저점을 지켜주는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저점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저는 최대한 이제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지켜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이왕이면은 시장에 있어서 이제 대장 종목 이쪽에다가 돈을 몰아서 넣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만 결국엔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주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점 지지, 이 저점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중요하고요. 한 가지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떤 뭐 양봉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음봉이 뜨든 둘 중에 하나가 뜰 겁니다. 그런데 이 저점을 깨뜨렸다고 해서 여기까지 안 가냐? 아니요,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갈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국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야 돼서 이 돈이 들어온 흔적을 보고, 그리고 플러스 뭐 이슈의 강도를 비교를 해서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다음날에 있는 이 봉들 있죠. 이 봉들의 저점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이 저점을 지지하는 거를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호가창을 계속 볼 이유가 없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가창은 이제 계속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거는 호가창보다 결국엔 올라갈 종목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종목이 지금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지만 결국엔 시간이 흘러서 결국엔 20,000원이 무조건 갈 거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눈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 다음에 13,000원에 사는 것도 어차피 7,000원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3,000원에도 매수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고, 저는 이거 힘을 가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그 종목도 있을 거예요. 네.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물려도 기다리기만 하면 급등할 종목을, 이왕이면은 대장급이나 아니면 대장이 너무나 무섭다 그러면 어쩌다가 어쨌든 이등주 종목 정도 매매를 하겠지만, 대장이 있고 2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장이 있고 2등이 있다. 그 얘기는 관련된 상한가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한다라는 조건이고, 여러 가지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슈의 강도가 세다, 강도가 굉장히 세다, 강도가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매매를 하실 때 무조건 차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지와 저항, CCS 보셔서 아시잖아요. CCS, 지지와 저항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CCS는 이제 계속 가잖아요, 거의. 여기서도 보면 지지와 저항이 거의 뭐 만들고 싶어도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지와 저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매매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테마가 우선 밸류업 관련된 지금 내용들이 좀 나왔죠. 오늘 제주은행이 있었고요. 오늘 제주은행이 이제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 앞에 한번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과하게 나올지 약하게 나올지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오늘 서남이라든지 그리고 CCS 쪽으로 힘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돈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제주은행도 이제 돈이 왔고, QRS 쪽으로도 돈이 왔어요. 그리고 인성정보 쪽으로도 돈이 좀 왔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몇 가지가 등장하긴 했는데, 뭐 IPO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새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도 생각해보면 돈이 이제 쏠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돈이 좀 퍼지는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로 퍼지고 있고, 삼성물산 이 종목이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지금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려 34%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랑 비슷하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이제 현대차였죠. 현대차가 50조가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20%, 30% 정도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지금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 상승했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눌려야 돼요. 눌려야 되고, 눌리지 않는다. 안 눌리고 갈 수는 있죠. 물론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쨌든 저점을 지켜준다 그러면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즉 기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주가를 이제 하나 종목을 추가를 할게요. CCS라는 종목을 이제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어차피 매수하는 기간은 비슷해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2월 1일이고 여기가 2월 2일인데, 여기서 매수해서 6% 볼 동안에 여기 그냥 종목 매수했으면 200%가 넘는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 이슈에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걸 위해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매매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이제 보여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이 선을 이제 맞고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맞고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더 가려면 이 11선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하단에서 지금 이제 되돌렸습니다. 질제를 하는 것처럼 되돌렸는데, 당연히 저는 여기서 한번 더 무너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에 있고요.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무너진다고 하면은 더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50만 원은 한 번 더 깨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50만 원 한 번 더 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50만 원을 깨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진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매매하는 거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이고, 단기적으로 매매한다 그랬을 때 엠벨이라는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기를 기다렸었던 거고, 더 빠졌으면 제 지인들한테 추천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런 여기 밑에까지 이제 빠지지 않아 가지고 저는 추천을 이제 한번 쉬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을 매매를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달리기 시작한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달리기 시작한 쪽이 이제 현대, 기아, 그리고 여기 SK 하이닉스도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도 지금 돌려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죠. 긴 그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이평선들도 이제 정별로 돌려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저는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넘어서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고 신고가를 만들어 놨네요. 근데 아직 시장이 매출이 제대로 회복을 안 했죠? 네,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먼저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실적이 좀 더 계속 좋게 나오는 그런 때가 오게 됐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직은 좀 다듬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이제 메꿔가는 중에 있긴 한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매매를 더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돈을 덜 잃는 쪽으로 지금 매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LB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밸류업 관련된 테마 다음에 총선이 있고, 총선은 지금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DTN CRO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여기에서 한 번에 쭉 눌렸어요. 반등이 한 번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쭉 눌렸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들을 아직 안 했으니까 총선을 빌미로 한 번쯤은 이제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손절을 여기 앞에서 이미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고, 다른 종목으로 일단 메꿔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직 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남겨놓은 게 있어요. 매매를 할 때 지금 여기다가 제가 남겨놨거든요. 이게 지금 30% 수익 이제 손해가 나고 있는 종목이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총선 쪽으로 매매가 마무리가 되는 거와 맞물려서 지금 영상 AI 쪽의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전도체 쪽에 이제 살짝 눌리면서 이제 돈이 퍼지고 있으니까 영상 AI 쪽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고 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크호스로 보고 있는 거는 HLB 종목이에요. 이 HLB가 이제 그룹으로 있어요. HLB도 있고,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다 비슷한 위치로 좀 올려놨죠. 이 지금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들이에요. 여기서 등장한 양봉들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저점을 지금 지켜줬거든요. 돈이 들어왔는데 이 저점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테라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라퓨릭스도 여기서 돈이 들어왔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지켜주고 이제 되돌리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깨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 여기 있는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표시를 지금 여기다가 해놨는데, 여기에 되돌려 놨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자주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 중요한 선을 또 지키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크게 흔들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 6월 19일이면은 5월 달에 있을 그 발표인데 신약 그 허가 나는 게 이제 그때 5월 달에 발표이거든요. 5월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2월 달부터 상승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루닛이라는 종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모양 이 모양을 힌트 삼아서 매매를 접근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정도 그림 정도 여기에 있는 그림 정도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한 번 들어올렸고 눌린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올리고 눌려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 형태, 이 타이밍인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접근하실 때 누적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음봉에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음봉에만 매수를 하고 한 번 매수했다. 그러면은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음봉에만 매수하면 지금 HLB 쪽은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HLB까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렸으면 저는 이제 매수를 진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를 내려오지 않아서 아쉽게 되었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천천히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앞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좋은 결과로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다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